자유한국당. 우리는 무슨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죠? 잔당이죠, 잔당. 자유한국당, 자한당을 줄여서 잔당. 잔당. 새누리 잔당 이렇게 부릅시다. 새누리당이 그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었나 봐요. 언론의 뚝이 한번 딱 터지니까 정신 못 차리게 막 보도가 됐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새누리당이 미디어 팀을 5배로 늘렸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통신, 방송,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신문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SNS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군요. 그래서 방통위 등에 지금 1,200건을 접수했대요. 심의 접수를 했대요. 어쩐지 최근에 방송이 바뀌더라. 예. 프레임이. 계속해서 이제 저는 그 새누리당한테 부러운 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야당들한테 되게 좀 화났던 것 중에 하나가 막 편파적인 보도가 나오면 MBC 앞에서 농성이라도 해라 이렇게 우리가 주장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좀 큰 건수 있으면 MBC 항의 방문하는 정도로 끝.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1,200건 정도를 언론 분쟁 조정을 계속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종편 같은 데서도 새누리 잔당에게 불리한 보도나 패널들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불만 있는 건 전부 다 심의 접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이 사건이 언론 때문에 벌어진 일인 양 계속 몰아가고 있는. 예전에 그 이정현이 KBS에 전화해서 계속 닥달하던 바로 그런 느낌으로 일종의 신종 언론 탄압이죠. 그렇죠. 이게 정당에서 사찰한 거죠. 정당 사찰이라고 봐야 됩니다. 언론 사찰. 그런데 새누리당이 확실히 영리하긴 해요. 그죠? 이게 원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반응도 별로 없으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심의 걸고 고소고발하고 항의 전화하고 하면 기자도 사람이고 보도국장도 사람이고 사장도 사람인지라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노리는 일종의 신종 언론 탄압. 그러니까 지금 권력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지 않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권력으로 찍어 누르긴 좀 그랬던 모양이죠. 어떻게 1,200건을 이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그걸 쏟아붓습니까? 이게 다 이 종편에만 부어진 건 아닐 거예요. 저도 그 브로그를 하는데 이런 게 접수가 되면 브로그에 그 올린 게시글 자체가 일단 무조건 다 차단이 돼버리더라고. 진위 내용에 상관없이 시비를 걸잖아요. 그럼 포탈에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종의 포탈을 편집을 하고 있는 행위나 마찬가지가 돼버리거든요. 이거는 엄연한 면에서 온라인 그 언론 내지는 온라인의 그 자유의견에 대한 강제적인 탄압이에요. 뭐 이런 법이 다 있냐고. 맞는지 안 맞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박근혜가 여자다라고 썼어도 시비를 걸면 일단은 내려야 되는 거야. 저는 이걸 보고요. 새누리당 역시 야당보다 좀 똑똑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권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새누리당에. 정확히 알고 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새누리당이 시발단과 구갈단과 발음 좀 정확히 합시다. 시발단이 뭐야?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시부랄단? 시부랄단?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걸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권은 이제 시민의 손, 그다음에 뭐 박원순 트위터단 뭐 이런 쭉 야권의 트위터가 시발단을 모방해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한 발 앞서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1,200건이 넘는 수십 명이 모여서 모든 SNS 언론들을 어쨌든 감찰하고 이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에 또는 박근혜한테 잘못된 보도 자료가 있다면 이걸 정정을 요구하고 이걸 심의를 요구함으로 인해서 언론을 쫄게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 사실은 제가 이 기사를 몰랐을 때 우리 방송에서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 언론 프레임이 바뀌고 있다. 저는 이게 그렇죠. 네, 이게 피부로 와 닿았는데 바로 그 모멘텀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게 제가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완전히 언론 프레임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언론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더 경제 위기 또는 종북몰이 또는 뭐 이런 등등 보안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건 사고를 중대하게 다루거나 뭐 이런 사건들을 다루어서 굉장히 희석시키는 과정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새누리당이 영리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가 항상 불만했던 게 이거잖아요. 왜 우리는 당하기만 하는가? 그렇지. 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100명, 200명 정도로 모니터링을 해서 허위된 사실과 페이크 기사 같은 거, 가짜 기사,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김진태나 새누리당 류의 극우단체들의 발언들을 모두 취합해서 분석해서 고소고발하고
문제 제기하고 이걸 조직적으로 새누리당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맞아. 우린 너무 신사야. 그냥 참아주고 인격적으로 넘어가고 저것들은 원래 저렇게 미친 것들이니까 딱딱딱 바락바락하지 하고 지나가 버리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곱게 이게 그 신사적으로 그거보다도 돈이 들어서 좀 넘어가 주니까 저것들은 모든 언론에 대한 기록들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들 위리한 것만 남겨놓은 것 같아. 지금 역으로 포탈이라든지 과거 기사라든지 이런 걸 역검색해 보면 다 이 보수의 진보에서 올렸던 주요 기사들은 다 밀려나가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잔당에서 허위 보도 바로잡는다면서 가짜 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지네들 거 신고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짜 허위 사실 취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새누리당한테도 그 잔당한테도 같이 등록을 하면 됩니다. 네, 좋네요, 이거. 저희 시민의 손에서도 이거 하거든요. 네. 적반하장.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언론을 그렇게 장악해 댔잖아요. KBS, MBC뿐만 아니라 전화, 해대 가면 종편들 플러스 조중동 플러스 일반 언론사들까지 다 줄 세워가지고 그 언론 장악의 힘으로 9년을 끌어왔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언론이 한번 툭이 딱 무너지고 나니까 현대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은 사실은 미디어, 언론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고요. 예전 기억으로 되돌아가면 이명박이 취임 초기에 쇠고기 광우병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잖아요. 이명박이 어떤 태도를 문제 삼아서 첩보를 했던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보도가 여과 없이 되고 나니까 사실은 그게 민주정부의 유산이었습니다. KBS, MBC가 공정 언론을 했던. 그리고 나서부터 모든 언론을 장악해 가면서 온갖 거짓 기사들 지금도 그 흐름이 남아 있기는 해요. 김정남 피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9년 동안에 그들 몸에 배어 있어 체득된 그 형태로 보도를 하잖아요. 알아서 그냥 추측 보도해버리는 그런 형태로 가져왔던 언론을 이제 그 언론을 확 장악할 만한 힘이 좀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제는 고소고발 심의 이런 걸로 그냥 대응하는 그 영리하다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혀 사악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 좀 부러운 측면도 사실 없잖아 있다. 네, 저는 부럽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 처음 할 때나 SNS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광우병 때 100만을 모였으면요. 진위하고 상관없이 대통령 끌어내렸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죠. 만약에 그걸 끌어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중들의 그 SNS 시대에 민중들을 어떻게 의식화시키고 어떻게 노예화시키는지를 답습하게 되고 그거를 로드맵을 만들어준 시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계속 우리가 밀렸어요. 오로지 군대까지 또는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모든 언론을 차단하고 또는 언론들을 공중파 종편들을 이용해서 자기들 선전선동하고 그런 과정들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또 이제 230만이 넘는 시민이 또 왔어요. 근데 저들은 누군가는 기득권 세력들은 이걸 어떻게 끄는지를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만약에 우리가 말한 대로 촛불이 성공해서 이들을 완전히 해산시키지 않으면 그 방법은 아까 3.1운동 얘기 때처럼 3.1운동 있고 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조져야 되는지 일본 애들이 방법을 알아낸 것처럼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들을 노예화시키려고 분석하고 연구할 거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이후에 우리가 다시 반격을 당한다. 예.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지금 잔당의 중앙당 미디어팀 규모가요. 5배 이상 커졌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2명이었다고 전에.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9개 의원실 그리고 13개 비례대표 의원실이 다 이것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모니터링만 할까요? 댓글 달고 있겠죠. 그렇죠. 다 하청주겠죠. 어마어마한 하청 조직들을 갖고 있는 게 이미 확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팟빵 같은 데도 댓글 달리는 것 중에는 분명히 새누리당 잔당에 국회의원실이 다는 댓글들이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조직들과 사람들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댓글 알바가 월 200에서 300까지 받는다는데 이 많은 숫자들과 조직을 운영하고 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지휘하기 위해서는 사실 돈도 돈이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안에서 숙련돼 온 기능공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과연 얘네들의 소속 내지는 얘네들은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지 그 원료를 찾아가 보면 이게 다 옛날 원세훈 시대. 그러니까 MB 때 그 만들어낸 그 시발단 애들이 그 본류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온 건데 그렇죠. 왜 우리가 그 당시에 그거를 아이디 다 찾아놓고 너 누가 돌렸는지 핵심이 누군지 그 인간들을 찾아내서 처벌하지 못하고 발본색원을 못하는 바람에 그것들이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잔당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내 세비를 받아 운영되는 당 일부죠.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세액을 받아서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촛불 민심을 탄압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김진태만 욕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숨어서 국회 안에서 또는 당 사무실 안에서 암약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들의 정신과 같이 하고 있는 지금의 탄기국이나 소위 박사모 집회 수괴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발단이 새누리당이죠. 그 조직 자체가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고요. 이럴 때면 그런 거지. 몇 년 전에 검객 다시 컴백해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할 거라고 추측해보고요. 지금 아마 댓글 달고 있는 분들은 국정원 조직이라기보다는 새누리당 사조직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